예, 뭐 제목은 조금 어그로성 제목이에요. 어그로성 제목이고, 어, 뭐 뇌피셜 뇌피셜을 좀 약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한국 여자들이 이제 좀 약간 곱상한 남자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약간 기생오래비 같은 그런 남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안전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과거 이제 또 한국 남자들이 또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때린 건 사실이다 보니까 일단 거칠게 보이면은 이 거칠어 보이는 남자는 일단 위험해 보이니까 싫다 이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비리비리해 보이는 남자들도 여자들을 사실 때리는 놈들은 때리긴 하는데 이미지상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 그거죠. 근데 반면 이제 서양 여자들이 근육질 마초남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서양에서는 어차피 그 남자는 여자를 못 때린다는 인식이 진작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말하자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남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여자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여자인, 만약에 내가 여자라고 치면 여자인 나를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면은 강한 존재가 되는 게 차라리 훨씬 좋겠죠? 네. 그러니까 강한 남자가 인기가 많은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정 내에서 위험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남자는 가정 내에서 위험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고 약한 남자가 인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사실 이건 이제 서두에서 좀 흥미 위주로 써본 거에 불과한 거고 이제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여튼간에 어쨌든 이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좀 마음 놓고 좀 두드려 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비교적 최근까지 여자들을 많이 때렸다는 거, 한국 남자들이. 이거는 팩트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해지게 됐을까? 뭐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어떤 사회에서 이제 유교식 위계 질서와 똥공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걸 가정에다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죠. 가정에다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는 가부장적인 식으로 가족에게 받아야 하는 가장의 대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야 되는 대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유교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 자체도 유교적인 계급주의로 주의고 가정도 유교적인 계급주의로서 가장이고 남자인 내가 가정의 왕으로 군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걸로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자녀가 문을 닫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녀가 나한테 와갖고 막 앞에서 막 알짱알짱하면서 막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열받게 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닌데 눈앞에 안 보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 트집을 잡아서 문고리를 떼버리고 문고리를 떼는 것 자체가 가정폭력이죠. 이게. 근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문고리를 뗍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뭐 자기 교육 방침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출근을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그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자기 어떤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이상한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지. 아니 이게 가장이 출근을 하는데 이것들이 자빠져 자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남편이 6시에 출근을 하면은 막 마누라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은 막 온 집안에 불 다 켜고 일어나 이러면서 막 텔레비 볼륨 풀 볼륨해서 온 식구 다 깨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온 집에 창문 다 열고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상식이 제 정상적으로 잘 자리 잡혔으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좀 내가 아침 일찍 좀 출근을 하게 되면은 조용히 출근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이렇게 아침 식사까지 해주는 식당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옛날에 어떤 그 한국의 그 말도 안 되는 가장들에 대한 노동 착취 이거의 어떤 한 폐해일 수도 있어요.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가정주부가
가정주부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내가 이거 여자는 밥이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방송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가정주부가 뭐 주부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어쨌든 가정일은 누군가 전담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담을 했으면은 전담을 맡겼으면 이 사람이 어떤 전반적인 권리 또한 가져야 되는 거지. 뭐냐면은 가정주부가 밥 시간에 하루에 자기 페이스대로 밥을 차려주면은 나머지 식구들은 얻어먹는 사람들은 가정주부가 정해진 식사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건데 자기 먹고 싶을 때 차려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장이니까. 네? 심지어 술까지 차려오라고 하죠. 술까지. 그리고 또 맛없으면 밥상도 엎어. 이랬다는 겁니다. 옛날 한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와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 이 기대치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받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고 사실 별로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났는데 그냥 긴장감이 없다는 거지. 긴장감 없이 그냥 심심하면은 가족들을 그냥 기강을 잡는다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이게 옛날 한국 남자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인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어.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아요. 마누라나 자식을 패는 거는 법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까 뭐 마음 놓고 팰 수 있었다. 또 그런 이유도 있죠. 예. 이런 이유들로 그렇게 한국 남자들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심지어 옛날 만화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렇게 맨날 애비가 술 처먹고 자식들을 패는 거야. 근데 이런 아버지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한국 옛날 그 만화 보면은 이런 가정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혹자는 뭐 이거를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인터넷 방송 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막 또 이걸로 또 되게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인터넷 방송도 하나의 놀이 문화야. 뭐 한 명이보단 두 명이보단 유명해지면 좋고 옛날에 뭐 싸이월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싸이월드 같은 거 하는 식으로 이제는 개인 방송을 하고 또 친구들만 보더라도 또 친구들하고 같이 또 게임 방송하면서 스트리밍 하면서 같이 게임하고 이런 게 요즘에 놀이 문화예요. 이게 하나에 뭐 이거를 무슨 씨발 지가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또 시비를 거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스트리밍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처럼 갑자기 방문 덜컥 열고 들어와서 막 자식들 때리고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보다 요즘 부모들이 그래도 더 어떤 이런 자녀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근대적이고 더 선진적인 인식이 생겨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거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못하지. 내 아버지가 언제 드라이버로 문 따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스트리밍을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맞는 거 전국에 뭐 중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 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형태가 실제 어떤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경제라던가 놀이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뭐 자위기구, 리얼돌 이런 게 많이 팔린다고 뭐 어떤 사람이 혀를 끌끌끌 찹니다. 이게 문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왜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그 리얼돌들이 우리보다 잘 팔릴까요? 그거는 리얼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은 한국은 아직까지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또 이거 리얼돌을 무슨 어떻게 해서 리얼돌을 성범죄로 연관시키려고 지랄 연명들을 떨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야 한국은 아직까지. 근데 약간 얘기가 샜는데 마저 할게요 이 얘기는. 왜냐면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스트리밍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가정의 형태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언제 애비가 문 따고 들어와갖고 때리고 이런 식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녀들이 마음 놓고 어떤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용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보는 관점을 달리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스트리밍을 하니까 문제야 쯧쯧쯧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스트리밍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었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죠. 리얼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리얼돌이 잘 팔릴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됐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그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보다 자립도가 높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무슨 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 미국 청춘 영화라든가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웬만한 병신들도 차는 있잖아요. 그 단칸방이라도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봤을 때 웬만큼 우리 흔히 뭐 속지 뭐 M창 인생이니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무시하는 그런 삶 있잖아요. 뭐 그런 삶을 사는 애들도 또 의외로 자기 집은 또 있어. 단칸방이라도 임대주택이라도 자기 집은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거도 하게 되고 또 리얼도 사게 된다는 거죠.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이 리얼들 어떻게 집에 갖고 들어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사회 문제고 무슨 저 사회가 뭐 존나 도덕관념이 병신 같아갖고서는 뭐 리얼도를 맘 내고 많이 팔려고 이런 식의 나쁜 점만 보고 헐뜯으려고만 할 때 분명히 그 사회의 그 토대 자체에는 이 사회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어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리얼돌이 판매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텐가나 이런 식으로 쉽게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냥 핸디형 자유기구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뭐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시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요. 그게 절대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호기심 충족이지. 그럼 옛날에 자녀 일기장 훔쳐보고 하는 엄마들은 뭐 그게 자녀가 잘 되라고 훔쳐보는 겁니까? 그냥 내 관념증 충족이잖아. 예, 그쵸? 예. 여기까지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옛날 만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실제로 뭐 이 당시에는 좀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굉장히 만화의 뭐 내용도 되게 어두운 게 많았죠. 뭐 자식들 때리는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예. 근데 너무 애비들이 훔쳐먹고 자식들을 때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유교에 깊게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효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인식이 또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때리는 거지. 응? 그러면서 이런 대사도 내가 진짜 했어. 이제 아버지가 때리는 게 안 아프다. 아버지가 늙으셨나 보다. 이런, 아니, 뭐 정신병자예요? 아니, 아버지 건목은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고쳐요. 어쩌다 한 번 때린 건 말고, 어쩌다 한 번 때리고 몇 년 동안 후회하고, 이럴 수는 있어. 근데, 두 번, 세 번 때리는 거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고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아버지가 늙으셔서 힘이 빠지고, 맞아들이는 게 효도고, 이지랄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 그 어린이 잡지 같은 거, 그런 상담 코너 보면은,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고 상담 잡지에 상담 보내고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애들이 아버지가 애들을 너무 때리니까, 너무 때리고 너무 이제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엄마가 돈을 몰래 이제 생활비를 몰래 훔쳐놨다가 애들한테 과자를 사줬대. 근데 그거를 먹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집에서 삽을 들고 휘두르드려야 되는 거야. 미친놈이죠, 이거는. 범죄자지. 이게 잡지에 상담할 일이에요? 아니, 애비가 삽을 들고 휘두르는데 이게 잡지에 상담할 일입니까, 이게? 경찰에 출동을 해서 애비를 연행을 해가야죠, 이거는. 응? 이거 심지어는 또 지가 또 자식들, 가정폭력 일삼던 애 새끼들이 자식들도 크면은 부모 마음 이해할 거다, 이지라는 뭐 이상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자식들이 커서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이제 장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각자 분가를 했으니까 안 맞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안 맞은 지가 오래돼서 그냥 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해를 해요? 폭력을 대물리 맞은 얘기입니까? 응? 그건 이해를 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망각을 한 거죠, 그냥. 근데
저는 이거 망각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망각되는 거는 거의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7살 때 애를 때렸다 그러면은 얘가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부모를 용서를 한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어려서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가물가물한 거지. 자기도 이제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간 애를 팼다 이면 이거는 인간 말종인 거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7살 정도 된 애들은 심한 경우 아니면은 뭐 그냥 손바닥으로 몇 대 엉덩이가 그냥 팡팡 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마가 화가 났다는 거,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뭐 이것도 지금 이것조차도 금지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뭐 의외로 반대론자는 또 아니에요. 찬반이 없어요 나는. 근데 그냥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이라는 쪽이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그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운전해서 출근하죠. 운전해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옛날 옛날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때 고등학생들이 선생한테 맞아요? 안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는 20, 30년 지난 영화라도 이게 막 20, 30년이 뭐야? 뭐 70년대, 80년대 나온 영화에서도 미국 고등학생들이 선생한테 안 맞는 장면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영화에서 부모가 자녀 때리는 장면도 상상을 못 하죠. 근데 상상도 못 하면서 왜 한국 애들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이것도 이상한 거야. 이것도 패배주의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미국 애들은 때리면 안 되지만 한국 애들은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거야. 이것도 무슨 이것도 백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사대주의자 패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서양 애들은 말로 해도 훈육이 되고 서양 고등학생들은 어떤 학칙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얘들을 계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 애들은 학생부에 몰아넣고 두드려 패야 된다.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체벌을 글쎄 법으로 금지를 하겠다. 뭐 어린애들을 훈육을 하겠다고 약간 엉덩이에 몇 대 때린 것 같다가 이것도 뭐 구속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가면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자녀 체벌 금지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민주당에 추진하는 거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반대할 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넘어가고. 아무튼 간에 이제 7살 정도 때 때린 거는 한 17살 정도 되면 용서를 한다는 거죠. 근데 17살까지 17살이면 이제 몸은 다 컸잖아. 미성년일 뿐이지. 근데 이 17살 된 애들은 이제 말로 하면 통합니다. 말로 하면 통하고, 그리고 솔직히 17살 정도 되면 이미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 자아가 성장을 한 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패는 새끼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고, 그리고 17살이나 먹고 애비한테 또 맞은 애들은 그거 용서하는 데는 또 10년보다 더 걸리겠죠? 10년보다. 이거 왜 15년다 이렇게 됐냐? 이거 오탑니다. 이거 고쳐야겠다. 잠깐만요. 네. 여튼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 나이가 60이 넘었어. 그래서까지 60 넘어서까지 집구석에서 막 가구 부시고 막 그릇 깨고 이런 노인네들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번 생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용서받는 거 포기를 해야 돼요. 60살까지 갈 것도 없이 뭐 20살 넘은 자식한테까지 뭐 2년 전년 쌍년 쌍놈 이렇게 언어 폭력이라도 행한 시점에서 이미 자식들은 너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서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물려줄 유산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거 받으려고 자식들이 비 맞춰주는 척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너 죽는 것만 기다립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 사이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관점을 버리려니까.
당연히 가정폭력도 돌이킬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가정폭력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가족들처럼 화목한다거나 행복해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가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막 진심으로 본인이 후회를 했다, 그리고 화해하려고 다가가 봤자 가족들은 그 화해 시도 자체를 징그럽다고 몸소리를 쳐요. 예?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이 가정폭력을 행함으로써 가족들을 공포스럽고 괴롭게 했다면은 이거 평생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 마주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많이 용서를 한 거예요. 자기가 늙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늦게 괜히 막 화목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더 징그럽게 생각한다니까. 마누라하고 자녀들은 그냥 위자료 떼주고 이혼하고 새장가 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빨라요. 예.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예. 그리고 최소한 젊었을 때 잘못을 했으면은요, 늙기 전에 젊었을 때 그때 사죄를 하고 그때 젊었을 때 관계를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늙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예. 젊었을 때 잘못은 무조건 젊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가족을 때리지 마세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지 마세요. 예. 극단적으로 아주 말하자면은 본인 딸이 뭐 전과자나 조폭이랑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해서 와도 때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때리는 건 안 된다. 이거 딱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때릴 수 있어요. 예. 가정에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요, 본인이 본인 다리를 잡고 톱으로 자르는 것 정도의 미친 짓이에요. 예? 제발 이 오랫동안 그 정착된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미개한 관념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당연한 권리, 가장의 권리가 아닌 거를 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로 또 행위해서는 안 되는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이래놓고 저녁에 치킨이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들어가면은 이걸로 퉁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만이에요. 때려놓고서는 왜 사람을 때려놓고 왜 먹을 걸 또 먹이고 갑자기 잘해줘. 예? 왜 이거는 지금 이중굴욕이죠. 왜 자식들이 사람이 이거 사람한테 쳐맞는 게 얼마나 그게 정서적인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인데 왜 그렇게 정서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꼴도 보기 싫은 애비가 사갖고 와서 치킨 사갖고 와서 또 이것도 좋게도 말도 안 하죠. 이거 먹어라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 절대로 진심 어린 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무 흥분했고 내가 때리면 안 되는데 너를 때렸구나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조차도 나와서 치킨 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퉁퉁 부은 얼굴로 우물우물 치킨까지 쳐먹고,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이중굴욕이잖아. 이중굴욕. 왜 처맞고 음식까지 강제로 추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질 일을 하셨으면은 앞으로 긴 세월 동안 서로 껄끄러워질 거 각오를 하고선 때리세요. 때릴래도 자식하고 원수질 각오를 하고 때리라고. 절대 저녁 때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본인들 감정 따라 사람 대하시면서 훈육이니 뭐니 헛소리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는 부모의 엄한 훈육이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끼리 행복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올바른 인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